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언뜻 보면 오랜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성공의 본질이다. 이때 우리는 실망하며 재료를 잘못 골랐거나 조리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때로 가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느릿느릿 다가오기도 한다. 기대 수명이 늘었습니다. 1세기 전에 기대 수명은 46세 정도였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대 수명이 80세로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평균적인 40세는 100년 전의 40대보다 놀랄 만큼 젊어 보이는데요. 만약 술, 담배를 자제하고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90대까지 활력 있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40세인 사람도 다른 위치나 직업을 가지기에 너무 늦었다고 불평을 하는데요. 50세는 은퇴하기 전까지 고작 15년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고방식을 바꾸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살까지 생산 수명을 설정하고 퍼센테이지로 바꾸어 볼까요? 은퇴 연령인 65세에도 25%의 생산 시간이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워릭이란 사람은 공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으나 49살에 새내기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새로운 분야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신의 동기들은 오래전에 퇴직했지만 그는 70살이 넘어서도 자신의 일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학위 과정을 시작했을 때 생산 연령의 52%가 남은 상태였죠. 동료들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했지만 실은 매우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 갖기. 이른 성공은 양날의 검이다. 한 사람을 인물로 만들 수 있지만 너무도 묵직해서 좀처럼 헤어나기 힘든 기대와 고정관념을 낳기도 한다. 제 아무리 전망이 밝다고 해도 결국 우리를 만드는 것은 시간과 경험이다. 성공적인 사람들에 관한 연구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적인 안목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간관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로 인한 이점은 상당히 큽니다. 우선 긴 시간의 지평 속에서 평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쳐야 하는 장애물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눈앞에 놓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 안목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빨리 결과를 보기를 원하지만 빠른 성공은 진정한 성공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훌륭한 기업은 현재에 집중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고 투자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면 자신의 전망에 부합하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서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수월합니다. 인생을 길게 바라보면 많은 걱정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하는 일이 뛰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과 경험을 쌓고 이를 세상에 제공하는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40세를 전후한 시기는 중요합니다. 30대 전에는 세상의 환상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30대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요. 40세가 가까워지면 드디어 인생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역사 속의 위인들도 40대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진정한 임무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다른 것을 시도해 보는 게 좋겠죠. 인내의 힘은 올바른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만 힘을 발휘합니다. 40대가 증기를 모으는 기간이라면 50대는 기관차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때입니다. 시간. 독자적인 성과를 이룰 때까지는 침묵의 10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 시기에는 명성과 그에 따른 압박이 오기 전 흥미를 느끼는 것을 탐험하고 스스로가 누군지를 알아볼 자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드러납니다.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거나 반대에 직면해도 자신의 소신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자신이 속한 분야의 규칙을 숙지하고 필요한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지 않고서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창조하려는 사람이라면 먼저 필요한 기술을 배워 자신의 분야에 통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재나 스타를 바라볼 때 그들이 성공을 거두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일에 착수할 때에는 초창기 몇 년 동안의 성장은 아주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피드백이 쏟아지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가속의 법칙이 효과를 발휘해 언젠가는 그 진전 속도를 따라잡기 버거울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느릴수록 더 좋다.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차진 뒤에야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감상을 나눠볼게요. 첫 번째, 기한이 없으면 실패도 없다.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이 쇼부를 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면 6개월 안에 쇼부를 봐야 해. 이 프로젝트는 무조건 이렇게 쇼부를 쳐야 해. 이런 식이죠. 쇼부, 이 말에는 긴박감이 있습니다. 마치 사무라이가 칼을 휘두르는 것 같죠. 또한 이 쇼부라는 것을 치려는 사람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쇼부 칠 거야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쇼부 치는 자세는 노력을 투자하고 열심히 살게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만만치가 않죠. 내가 투입한 노력 대비해서 산출량이 부족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해도 실패를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 입시와 취업이죠. 단기적으로 노력은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배신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는 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의 유익은 실패 후의 태도에서 나오는데요. 실패 후에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 나가는 것, 혹은 시기가 여의치 않아서 한 발 물러서는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 관심을 두는 것, 이게 참 어렵죠. 저를 돌아보았을 때도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나 관심이 생겨 도전했던 일이 실패하고 나서는 그것을 지속해 나갈 동력을 잃어버렸고요. 정말 좋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일이 실패했을 때에는 아예 그쪽으로는 신경을 꺼버리고 외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더 들어보니 조급함과 여유를 오가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차피 이 일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고 난 이 일을 놓지 않고 계속해 나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되죠. 이게 마음의 안정제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적이 많습니다.
그게 나에게 중요하다면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지켜보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실패라는 말은 기한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실패는 아예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공부하는 삶입니다. 젊은 시절 신나게 놀고 후에 철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저도 아마 그런 부류에 속할 것 같습니다. 공부는 평생 하는 것이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격증 컬렉터, 학위 컬렉터, 지식 컬렉터들을 지지합니다. 쓰지도 못할 공부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지식을 쓸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학위나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새로운 취업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기존 플레이어들과 경쟁하면서 신입생 시절을 거쳐야 합니다. 자격증과 자격도 의미가 있겠지만 자기 안에서 지식들 간의 통섭이 일어나면 그것은 지식을 넘어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인생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인간은 배움을 통해서도 완성이 됩니다. 전문 직업인이나 한 분야에서 커리어를 오래 쌓은 사람일수록 주기적으로 새로운 분야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권위자로 오래 생활하다 보면 상대방의 의견보다 자신의 관점을 더 중요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력자의 권위는 당연하죠. 다만 독선과 자만에 빠질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높아진 사람은 다시 낮아지는 기회가 소중한 거죠.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서 혼나보기도 하고 나 외에도 세상 곳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체험한다면 조금 더 소통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세대에 따라서 혹은 분야에 따라서 사람들끼리 새롭게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경험하는 일도 말이 통하는 사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열쇠일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혁명가였기도 하다가도 어느 시점에는 자신의 프레임에 고착하는데요.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그를 품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그릇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글쓰기나 서술이나 구성 방식보다는 담고 있는 내용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잠시 정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죠. 제목만 보거나 한 챕터만 읽어도 마치 다 본 것 같은 책들이 있죠. 예를 들어 원싱이나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책을 보면 표지만 봐도 다 본 것 같죠. 그래서 열심히 안 읽게 되는 부작용도 있는데요. 이 책도 이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죠. 이런 책들은 사례와 근거가 중요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깨닫는 것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충실히 읽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핵심만 파악하는 독서법도 이 바쁜 시대에 꼭 필요한 스킬이죠. 방법이죠. 자기계발서 같은 책에 제시되는 사례는 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만 찾아서 위안을 삼는 것도 좋지만 실패를 언급한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책에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초반에 텃세를 겪었다 라든지 힘든 상황이었지만 학업과 일을 계속해 나갔다 이렇게 책에는 한 줄로 설명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주인공에게는 엄청나게 큰 고생과 고난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나는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책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남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고생을 이렇게 단 한 줄로 치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겪는 고난이 힘들지만 내 인생 전체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서 이렇게 별것 아닌 한 줄일 뿐이라는 거죠. 때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한 빠름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데 그 속에서는 깊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들이는 것만큼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남편도 직업상 성과를 빨리 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기업이나 학계에서 10년, 20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 긴 시간만큼 투자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줍니다. 제가 스웨덴에서 살았을 때 제가 거주했던 아파트는 1969년에 지어졌지만 콘크리트와 창틀이 매우 두꺼웠습니다. 반면 지금 제가 사는 동네의 건물은 2000년대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집에 비해 창틀도 벽도 얇습니다. 시간을 들여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빨리 짓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서편제나 로키 같은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서편제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여 득음을 이루고 주인공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 소리만 듣고도 동생을 알아차리는 경지에 이릅니다. 또한 비록 로키에서 주인공이 경기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피땀 흘린 노력이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피크타임은 성공적인 면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고통과 수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저는 주변의 많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지식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성취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큰 좌절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자체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때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들의 성공담을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과를 너무 빨리 내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왜 평범할까?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제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자식이나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천직이라면 첫 프로젝트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발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길을 안내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잡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지원했는데 떨어지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계속 실패한다면 그냥 낙담할 것인가요? 아니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 것인가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어떤 기회가 오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프로젝트나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앞으로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길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현재 뚜렷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길을 따라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만의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은 표지 컬러부터 강렬합니다. 늦지 않았어. 성공한 사람들도 여기 많잖아. 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저는 단순한 동기부여보다는 자기 반성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시간을 들여서 무엇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성하려고 이 책을 읽은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예전에는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단순히 동기부여가 되었지만 이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이 책에서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한 성공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향상 그러지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내면을 채우기보다는 외적인 부분을 꾸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읽던 중 남편이 아비투스라는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말과 태도, 자세가 곧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책 피크타임에 나오는 성공 사례자들도 심리적 자본, 문화적 자본과 같은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위축된다고 해서 문화를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